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76일 되는 미국 대선 지금 이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시간여 남짓했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부득이의 소치, 잘못한 부분 많이 있다. 잘못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 많이 인정했고, 국익적 사항 아닌 대부분 사항에 대해서는 활동을 자제하겠다. 기타 등등.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치권이 과도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부분은 악마화하고 있다. 그런 얘기 했고, 전반적인 내용은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은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의 극치였고, 정치 정쟁, 그 정치의 정쟁에 김건희 여사를 끌어넣은 것입니다. 제일 약한 고리 김건희 여사를 끌어넣어서 계속 분쟁을 확대 재생산시켰고, 상처를 또 더욱더 깊게 상처가 나게 만들고, 거기서 고름 같은 거 계속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좌파들입니다. 그래 만들어 놓고는 사과하라 그러는 사과. 그런 부분에 잘 견뎠고, 어제는 나름대로 잘 대처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부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국민들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일반 국민들은 대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응도 안 해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참다 또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운영하는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줄리 문제가 터져갖고 그 시끄러울 때 국정을 이어받을 윤석열 대통령과 그 친위 세력들은 줄리 논쟁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했습니다. 이 종로의 고서점의 벽화에 줄리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도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줄리가 아니었고, 이런 일을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하는 부분, 초상권 침해 부분이라든가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강 건너 불구경할 때 바로 우리 시민사회에서 그 줄리 벽화를 페인트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벽화 논쟁을 끝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용산에 계신 분들, 국민의힘당 지금 국회의원과 당원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줄리 벽화가 왜 사라졌고 줄리 논쟁이 왜 사라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제도권에서 아무도 안 하고 용산도 안 하고 안 하니까 시민사회에서 용기 있는 한 청년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 했기 때문에 그게 확대 재생산을 거듭하면서 줄리 논쟁에서 도이치모터스 2년 넘게 수백 명의 검찰청 직원들이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소할 사항도 못된, 그게 또다시 물고 늘어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또 강 건너 불경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거의 악마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집요함도 있었지만은 바로 용산과 국민의힘당 그리고 용산의 참모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했다. 그 안일에 대한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심이 많이 떠난 이유가 왜 떠났는가? 지지 기반이 내가 뽑아준 사람, 내가 뽑아준 권력이 제대로 된 일을 안 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그래 하니까 민심이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치판은 나를 지지해준 그 세력만이라도 굳건하게 있으면은 권력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지지해준 기반마저도 다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중도, 좌파,
그런 데는 아직까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나를 지지해 주었던 이 자유시민사회, 이 세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분들의 아픈 상처를 위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어서 자유시민사회가 공고하게 될 때, 그때 중도 그리고 또 넘어서 합리적 진보까지 소통을 확대시켜야 된다. 그래 하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남아있는 권력도 지킬 수 있고 더불어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면은 또다시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감옥을 보내고 하는 피해 정치 노름을 민주당은 또 합니다. 문재인이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힘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권력이 바뀌었을 때 사정의 칼날을 한 번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전 수없이 많은 정치 불량배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활기를 치고 거꾸로 녹슨칼을 갈았어. 새로운 권력에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을 잡으면은 제일 먼저 공안 기능, 검찰, 경찰, 군 이런 권력들을 쇄신하고 그 권력들이 칼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권력의 칼날은 빛나게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칼날을 세우지 못한 윤석열 정부가 실책했다. 그래서 이제는 어제 그런 진솔한 사과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남아있는 임기 동안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는가? 나쁜 놈은 반드시 감옥 보내겠다. 나쁜 놈들은 반드시 잡아들이겠다. 마약과의 전쟁을 해서 이 마약은 이 사회에서 뿌리 뽑겠다 등등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권력의 힘이 세다 할지라도 나쁜 짓 한 자는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겠다. 이런 의지, 그 의지들이 빛을 발할 때 지금 국회에 있는 저질 정치인들은 이 땅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가 막장 저질 국회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얻은 게 맞습니다. 왜? 용기 있는 시민들이 그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 상대로 질문 같지 않는 질문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상대로 혼을 내는 그 모습은 멋있는 모습이었고, 시민들이 그 결기에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박상학 우리 대표의 그 용기 있고 패기 있는 그런 모습 멋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선짓 놀랐을 거예요. 야, 잘못하다가 한 대 맞는 게 아닌가. 맞아야 됩니다. 저 김정은 독재 체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 박상학의 형제, 자매, 부모, 친구 이런 걸 볼 때 박상학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마음 함께하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 국민의 재산, 그리고 이 땅의 사명은 뭐냐? 정치인들의 사명은 북한의 독재에 시달리고 있는 저 북한의 인민들을 어떻게든지 빨리 자유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정치하는 인간 누가 있습니까? 다 비겁자들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고 용기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낙후되고 희망 없는 집단이 정치 집단입니다. 예, 말씀 마치면서 트럼프 새로운 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데 언론을 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 보면 겁포태냅니다. 경제가 위축되지 않겠는가?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하고 반도체 공장 짓는데 보조금 삭감하면 어떻게 하는가? 맨날 미리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언론들도 합니다. 언론들도. 그러나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 많습니다. 그 강점을 갖고 트럼프와 대화하면 트럼프가 야, 한국 멋있다. 한국과 손을 잡고 굳건한 동맹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트럼프가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대에 필요한 원자력, AI 시대에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시대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상당히 이제 노후화되어서 앞으로 향후 원자력 발전소를 수십 기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그리고 가장 적기에 공기를 맞출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정부와 손을 잡고 미국 내 수없이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또 짓고, 그리고 그 힘으로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을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간다면은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트럼프는 실리주의 아닙니까? 실리주의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아주 크게 있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도 아주 있음을 트럼프에게 인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선배 대통령들, 미국의 또 선배들이 왜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바다의 패권을 지배하면서 세계 경찰국가가 되었는가? 바로 전 세계인의 자유와 인권을 미국이 지키겠다는 천부적 임무를 했기에 미국이 오늘날 세계 패권국가가 되어 있고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역시 너무 경제적 실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선배들이 이룩한 유산을 잘 기억하고 미국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미국이 자유세계에 큰 맏형 역할을 해야 된다. 자유가 억압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나라에 미국 국력이, 또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나라를 반듯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해주는 것도 미국에 먼저 걸어갔던 미국 전임 대통령들의 역할이었고 사명이었다. 그걸 트럼프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쫄 필요가 없다. 쫄 필요가. 적극적 능동적 생각을 하면은 답이 다 있습니다. 제발 수없는 패착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한 주가 또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또 금요일입니다. 민주노총이 또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 힘 없습니다. 왜 하는가? 한 해 금년 예산 빼먹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또 해야 됩니다. 투쟁 예산 빼먹고 또 법률 투쟁비 빼먹고 그 조합원들이 낸 돈을 빼먹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돈을 못 빼먹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이 나라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가면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또 요소요소에서 자유의 전선에서 집회에 또 참여해서 자유의 방맹 역할을, 방패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는 종창화제 또 수고하셨고, 송화제 아침에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박진님, 학원 스파이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